자, 이어서 제 9강입니다. 9강은 8강에 이어서 2021년 7월 20일자 보충자를 연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밑에 보면은 6번 결합건축이 나옵니다. 그 전에 바로 우리가 뭐 했냐면 건축협정을 했죠. 건축협정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어서 이제 결합건축도 중요성이 있어 보이고 새롭게 싹이 났는데, 결합건축이라는 것은 이미 2년 전쯤에 주관식으로 결합건축 적는 거 주관식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법규에서. 결합건축은 뭘 결합하느냐? 결합건축은 뭘 결합이라 부르냐? 여기 용적률 밑에 의입니다. 용적률을 개별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2개 이상 대지를 통합해서 건축물을 적용하는 게 바로 건축하는 것을 결합건축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렇습니다. 용적률 총량제다. 용적률 총량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기역 대지가 있고 니은 대지가 있다. 만약에 이 지역이 용적률이 면적이 같다 전제하고 용적률이 만약에 400%다 400%다 그러면 여기도 기역도 400%고 여기 니은도 400%가 되겠죠. 그런데 총량제이기 때문에 합치면 얼마입니까? 합치면 800%죠. 면적이 같기 때문에 8%인데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결합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역이 500으로 올렸다. 기역이 용적률 갖다가 500% 올리면 니은은 300%로 줄어들겠죠. 합쳐 같이 결합해서 하는 거니까. 물론 기역과 니은 토지 소유자가 합의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총량제로 하는 걸 뭐라고 한다? 결합건축이라고 한다. 무엇을? 용적률을. 묶을 때는 2개 이상, 2개 묶는 게 원칙인데, 2개 묶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공공적 섞여 있으면 3개 이상 묶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2개 묶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5페이지 위에 올라가 봅시다. 결합건축 대상지. 이렇게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 할 수 있느냐? 1번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100m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하면 2개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할 수 있다. 원적으로 2개 묶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이따가 3개 이상 묶는 경우도 있습니다. 2개 묶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근데 그 거리가 몇 미터 이내냐? 100m 이내에 있어야 된다. 100m 이내에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협의해가지고 묶는데, 어디서만 되느냐? 이 결합건축 2개 묶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만 되느냐? 동남이 기역, 상업지역, 니은, 역세권 개발구역, 디귿, 주거환경 개인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역, 리을, 기타 지역이 나오죠. 이 4가지가 바로 결합건축할 때 2개 묶어서 용적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2개인데 최단 거리 몇 미터라고요? 100m 이내에 있어야 된다. 자, 그림 그려서 이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합건축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여기 말한 대로 상업적이다 봅시다. 예를 들어 상업적이다 이래놓고 이제 그림을 그리면, 자, 우리의 대상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결합 건축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는데, 자, 이때 일단은 대지가 쭉 있어요. 2개 이렇게 있는데, 그럼 대지가 있으면 여기도 조그만 도로가 있겠죠. 조그만 도로가 납니다. 이렇게 조그만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작은 도로가 있게 됩니다. 작은 도로가. 그래서 옆에는 또 큰 도로가 있어요. 여기 큰 도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 큰 도로는 이따 보면 알겠지만 12m 이상입니다. 요거 12m 이상 돼야 돼요. 그리고 요 안에는 12m 이상 있으면 안 돼요. 안에들은 다 작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결합건축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기역하고 니은을 갖다가 서로 묶어서 한다. 여기 기역 대지하고
니은 대지 묶는다면 면적이 같다는 조건 하에서 묶게 되는데, 자, 이때 이 거리는 몇 미터 있어야 된다. 이거 보니까 두 개 묶을 때 거리는 100m 이내에 있어야 된다. 여기 100m 이내, 여기 100m 이내에 있어야 된다. 100m 이내, 100m 이내에 있어야 된다. 이래야지 결합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억이 니은 걸 꼬가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적이 400%다. 근데 여기가 500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얼마라고? 여기는 300으로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결합 건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화 2번입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저는 범위는 이 두 개란 대지란 어떤 것이냐? 기억. 동일한 적이 있어야 된다. 기억입니다. 두 개 대지가 동일한 적. 동일한 뭐 상업적이면 상업적, 역사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니은. 여기 몇 미터 이상 도로로 둘러싸야 된다. 12m 이상 도로로 둘러싸야 돼요. 여기 12m. 여기도 12m.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야 됩니다. 그 대신 이 안에는 12m 넘으면 안 됩니다. 이건 더 작아야 돼요. 밑에 보니까 구역 안에는 12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것이 아닌 둘러싸인 더 작은 구역이 있으면 안 된다. 12m 이상은 안에 도로 있으면 안 됩니다. 밖에만 있으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 3번. 예외적으로 3개 이상 묶는 경우도 있다. 원래는 2개인데 3개 이상 묶는 겁니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한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전환 범위에서 3개 이상 대지에 거주되기 서로 합의할 때는 3개 이상도 묶을 수가 있다. 3개 이상도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묶냐? 요거 기역, 니은, 그 다음에 여기 디귿까지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그 대신 이 거리는 몇 미터 이내가 있어야 최단 거리가 모든 대지 간에 최단 500m 이내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500m 있어야 돼요. 500m 이내. 여기는 당연히 500m 이내겠죠. 그래서 500m 이내 있어야 돼요. 두 개 묶을 때는 100m였죠. 100m 이내에 있어야 되고 3개 이상 묶을 때는 500m 이내에 있어야 된다. 요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어떤 건물을 지을 때만 이렇게 해야 되냐, 어떨 때만 묶을 수 있냐, 3개 이상 묶냐. 첫째, 기업.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과 결합 건축할 때. 니은. 빈집 소규모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빈집을 철거한 다음에 그 대지에 공원, 광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때. 디귿. 그 밖에 대통령령. 이 세 가지 경우는 뭐다? 좀 공공성이 강하죠? 이럴 때는 어떤다고요? 3개 이상 대지도 묶어서 결합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거리는 500m 이상 돼야 됩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위 동그라미 1 및 3에 따라서 불구하고 도시 경관의 형성, 기반시설의 부족동의 사이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결합 건축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도시 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이럴 때는 안 할 수도 있다. 다음, 5번째. 2개의 대지를 소유자가 한 명일 때도 결합 건축할 수 있다. 위 1의 각 지역에서. 즉, 2개를, 요거 기역과 니은을 A라는 사람이 갖고 있어요. 이때도 결합 건축할 수 있어요. 자기가 그냥 결합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 6번째. 허가권자는 결합 건축에 관한 건축을 하기 전에 이제 그 허가가 들어왔어요. 결합 건축하겠다고. 그러면 허가권자는 막 내주는 것이 아니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이때 결합 건축으로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이 국토법상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도시계획 용적률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때는 이때는 건축의 심의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심의도 공동 거쳐야 돼요.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심의하고 도시계획 심의도 공동 거쳐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A가 원래 얼마였죠? 400%였죠? 그 다음에, 기억이. 니은 땅은 얼마입니까? 여기도 400%였죠? 근데 만약에 이거 얼마를 올린다? 500%로 올리고, 여기는 300%로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올렸는데, 400에서 500으로 올랐다. 400에서 500 올라갔으니까 100이 더 올라갔죠? 100이 인상됐잖아요. 400분의 100이 올려서 몇 프로 올린 겁니까? 25%가 올랐죠? 이렇게 25%가 올릴 때는, 즉, 20% 이상이 올랐잖아요, 거기에. 100분의 20을 초과했단 말이죠. 25%니까. 이럴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 도시 심의를 거쳐야 돼요. 공동을 거쳐야 됩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페이지 가셔서 결합건축 관리입니다. 허가권자는 결합건축을 포함해서 건축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내용 정한 바에 따라서 그 내용을 공고하고 결합건축 관리자는 작성해서 관리한다. 누가? 허가권자가 관리합니다. 허가권자가. 다음, 허가권자는 결합건축 관련된 건축물의 사용수의 신청이 있을 때 다 짓고 결합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수익이 들어왔어요. 그때는 결합건축 협정서상의 다른 대지에 착공신고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조치가 이행된지를 확인한 후 사용 승인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만약에 여기 건물 다 지었어요. 여기다 건물 지었습니다. 얼마 찾아먹었죠? 500% 찾아먹었죠? 그러면 니은은 300%로 했는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같은 400%면 안 됩니다. 100% 줬으면 300으로 해야 됩니다.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이 건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 해줘라.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 허가권자는 결합건축을 허용한 경우 건축물 대장에 결합건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야 된다. 건축물 대장에다가 결합건축이라고 표시란 말이죠. 자, 4번 중요합니다. 꼭 외우세요. 협정서 체결기간 결합건축 협정 체결기간은 최소 몇 년이나 한다? 30년이다. 30년 꼭 외우세요. 30년입니다. 원칙적으로 30년입니다. 다만 협정서 용적률 기준을 종전대로 환원해서 신축, 개축 시장은 그렇지 않다. 옛날로 돌아간다. 그때는 괜찮아. 30년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혜택 보려면 30년입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갈 때는 굳이 30년 안 지나도 괜찮고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폐지. 결합건축을 폐지할 때는 협정 체결자 전원동의합니다. 전원동의해서 허가권자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전원동의입니다. 아까 건축 협정은 과반수 동의해서 과반수. 근데 결합건축은 어떻다고요? 전원 동의해가지고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허가권자는 용적률 이전받은 건축물이 멸시된 걸 확인한 다음에 결합건축 폐지를 신고 수리해야 된다. 자, 이제 폐지했대요. 폐지했다면 이 기업 건물이 이제 어떠다? 이걸 갖다가 부신 걸로 500% 얻어먹은 거 부신 걸로 500% 올라갔죠. 이건 이제 다시 부신 걸로 확인한 다음에 폐지를 확인해. 이제 폐지했다는 거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폐지된 걸 하려면 그 건물 자체가 이제는 없어진 걸 확인한 다음에 폐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결합건축했고 자세히 봐드렸습니다. 7번 면적 높이 등 산정 방법. 면적 높이 등 산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지 면적. 대지는 수평투영 면적이다. 판판한 면적으로 합니다. 평평한 거. 두 번째,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했습니다. A. 소유업이 못 미치는 너비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 모퉁이. 이건 뺀다고 그랬죠? 뺍니다. 뺀다는 걸 이미 우리 그림 그려서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대지에 도시의 공개시설인 도로공원이 있다. 이건 대지를 안 잡습니다. 이건 빼야 됩니다. 이건 빼야 된다. 도로공원이 있다. 이건 빼버려야 됩니다. 빼버려야 됩니다. 대지를 안 잡습니다. 근데 괄호 열고 이건 예외다. 국토법상 47조 7항에 따라서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공개시설 부지는 제외한다. 자, 원래 원칙적으로 여기 이제 도로 예정지다. 이게 대지가 있어요. A가 원래 A 땅이었는데 A 땅인데 요거에 편입됐어요. 도로 예정지로 편입됐습니다. 이걸 물론 보상 받았기 때문에 편입돼 버렸어요. 그러면 A가 건물 일단 이거 도로 예정지는 빼놓고 이것만 계산해서 건물 짓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47조 7항에 의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도로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A가 이 땅을 갖다가 이제 수용 당했는데 이 도로에 있는데 도로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안 할 때는 이 A가 다시 이 땅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찾아오면 이것도 대지로 포함시킨다는 뜻입니다. 물론 돈은 주고 찾아오겠죠. 이때는 이것도 대지로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런 뜻이 가로 내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밑에 대지 면적에 포함된다. 아까 했죠? 그분들이 도시역에서 4m까지 후퇴한 거 있잖아요. 그때는 포함시킨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 할 때? 건축선 할 때 해드렸죠. 대지 면적 포함. 그분들이 도시역에서 위치정비, 항비경정비 할 때 도시역에서 4m까지 후퇴시킨 거. 그 부분은 포함시킨다 그랬어요.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건축면적.
건축 면적은 외벽, 외자가 들어갑니다. 외벽이나 외기둥, 외자가 들어갑니다. 건축 면적은 외벽이나 외기둥, 외자가 들어간다. 건축 면적은 외벽이나 외기둥, 외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죠. 건축 면적. 그래서 일단은 외벽이나 기둥, 네, 중심선, 이게 핵심 용어입니다. 수평 투영 면적, 이게 나갑니다. 이 외자가 중요한 겁니다. 외자, 외벽이나 기둥의 중심선, 수평 투영 면적이다. 건축 면적은. 그래서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외벽이나 기둥의 중심선, 요 중심선, 요 안쪽, 요걸 갖다가 건축 면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도 있습니다. 즉 다음에 해당할 때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입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냐? 그 전에 예외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예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축 면적 할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이 뭐죠? 이렇게 대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중심선, 요것이 이제 건축 면적 돼야 되는데, 이 건축주가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지붕을 덮어버렸어요. 이렇게 길게. 그러면 이걸로 안 합니다. 이걸로 안 한다. 어떻게 한다? 요거 보통 1m 빼고, 보통 건물은 1m 빼고, 이거 다 어떻게 한다? 이걸 갖다가 다 건축 면적으로 잡습니다. 이런 건 너무, 이거는, 머리 썼기 때문에, 잔머리 썼기 때문에. 특별히 한옥 같은 건 좀 봐줘서 2m 빼줍니다. 한옥 같은 건 2m 빼주고, 또 큰, 대웅전 같은 거 이런 거는 4m까지도 빼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건물은 1m, 한옥은 2m, 대웅전 같은 건 4m 이렇게 빼주고 나머지는 다 잡아야 됩니다. 이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덮었을 때는, 많이 튀어나왔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예입니다. 자, 그래 놓고 밑에 다음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A, 난장이 건물. A, 난장이 건물은 건축 면적에 안 들어갑니다. 즉,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표면인데, 이 건물이 이렇게인데, 이게 지표면이다. 건물인데, 이게 1m도 안 튀어나왔어요. 이건 건축 면적 안 잡습니다. 1m도 못 튀어나온 거는 안 잡는다. 다만 1.5m까지도 봐주는 경우가 있다. 괄호 열고 창고인데 차가 와서 물건을 싣고 나가고 하기 위해서 되는 곳입니다. 그럴 때는 1.5m 이하까지도 요건 건축 면적으로 안 잡아줍니다. 그러면 좋은 겁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또 B번 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다중이용업소 나오죠. 거기 비상구에 연결하는 폭 2m 이하의 5개 피난계단. 5개 피난계단. 옛날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2004년 5월 29일. 이건 뭔 소리냐. 자, B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 면적 안 들어가는 겁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큰 건물인데 옛날에는 소방법이 좀 엉성했어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강화되는 바람에 이제는 비상계단, 5개 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5개 피난계단. 이렇게. 5개 피난계단 설치하다 보니까 요거까지 치게 되면 옛날에 이미 건폐율 다 찾아먹기 때문에 이 건폐율 오버된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오버된단 말이에요. 이건 건폐율을 안 칩니다. 이건 건축 면적을 안 칩니다. 봐준단 말이죠. 다만 이 폭이 얼마 이상 돼야 되느냐, 요거 얼마 이해야 되냐, 요거 폭이 거기 2m 이하. 비상구에 연결되는 그 5개 피난계단, 비상계단이 폭 2m 이하까지만 혹시 건폐율이 오버된다 하더라도 건축 면적을 안 잡습니다. 그냥 봐줍니다. 2m 이하까지는 봐준다. 왜? 안전이 중요하니까. 이건 봐줍니다. 그 다음에 C번 건축물의 지상층에 일반이나 차량이 통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 통로나 차량 통로. 건물이 있는데 뭐 필요때 비슷하게 이렇게 보행 통로, 차량 통로 이것도 안 쳐주고 이것도 안 쳐주고 그다음에 지하철장 경사로도 역시 건축이 안 들어가고 지하층 출입구 상부 이것도 안 치고 그다음에 생활 폐기물 보관함, 음식물 쓰레기통, 헌옷통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건축 면적을 안 잡습니다. 이어서 바닥 면적입니다. 바닥 면적은 외자가 필요 없습니다. 건축 면적은 외자가 필요하죠. 바닥 면적은 외자가 필요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이제 바닥 면적이죠. 바닥 면적. 바닥 면적 원칙. 자, 원칙은 각층 바닥 일부 뭐 이렇게 전부나 일부입니다. 전부 일부 다 포함하면 됩니다. 전부나 일부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벽 외자가 안 돼. 왜 벽 혹은 기둥의 중심선 수평 투영 면적 그 대신 여기 외자가 안 들어갑니다. 외자가 들어있지 않다. 여기 안 들어갑니다. 그냥 벽이나 기둥 중심선입니다. 건축 면적 외자가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왜 그런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건물이 2층짜리 건물이다. 이때 1층의 바닥 면적은 일부죠. 1층의 바닥 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이니까 전부나 일부. 1층 바닥 면적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 벽이 있잖아. 기둥이나 있으면 여기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 여기가 바로 뭐다? 2층의 바닥 면적이 되겠고 1층의 바닥 면적은 여기 벽이나 기둥에 있어 중심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다 뭐다? 1층 바닥 면적이 되는데 일부는 뭐냐? 일부는 만약에 이거 1층을 갖다가 둘로 나눴다. 102로 나눴다. 여기 102로다, 102호다. 102로 바닥 면적 어떻게 하냐? 여기 벽의 기둥의 중심선부터 여기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 여기까지가 102호고 또 102호는 여기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부터 여기까지 해서 102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벽, 기둥의 중심선을 따집니다. 그래서 각층 바닥이나 또는 일부를 갖다가 바닥 면적이라고 부른다. 봅시다. 그래서 A 3번 바닥 면적 원칙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역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다. 외자가 안 들어갑니다. 바닥 면적의 산정 A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벽, 기둥, 구역이 없다. 벽, 기둥, 구역이 없다. 이겁니다. A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A가 이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겼을 때 이때는 몇 미터 수평거리를 후퇴한다고 되어 있어요. 1m 여기도 1m 나머지를 갖다가 바닥 면적으로 잡습니다. 이것이 A가 되겠습니다. 다음 B는 발코니 같은 겁니다. B 발코니를 이미지를 갖다가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린다면 B는 이렇게 됩니다. B는 여기 발코니 같은 건데 이렇게 튀어나왔을 때 여기 몇 미터 이상 튀어나왔을 때 1.5m 이상 튀어나왔을 때 1.5m를 갖다가 빼고 1.5m를 곱해서 빼고 나머지만 산입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1.5m다. 여기가 1.5m다. 요걸 갖다가 곱해서 빼고 나머지만 요건 빼야 됩니다. 1.5m 곱해서 이 면적 빼고 나머지만 바닥 면적 잡습니다. 거기가 바로 발코니 이게 되겠습니다. 1.5m를 곱한 걸 뺀다. 이것이 핵심이고 세 번째 디귿 다음의 경우는 아예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간다. A 필로티 요거 많이 나왔습니다. 중개사 많이 나왔는데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읽어야 되겠습니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 이렇게 뻥 뚫렸죠. 다리처럼 이렇게 다리사 가랭이처럼 이 부분은 주의하세요. 일반 건축물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될 때 빼집니다. 필로티가 일반 건축물의 필로티는 사람들이 다니거나 차가 다니거나 차 주차할 때 그 부분을 빼줘요. 바닥 면적으로. 그런데 공동택은 아무 조건 없이 빼줍니다. 공동택은 필로티 이기만 하면 그냥 빼주게 됩니다. 그거 달라요. 공동택은 앞에 조건이 없잖아요. 일반 건축물은 그 부분이 공중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라고 조건이 붙어 있죠. 근데 공동통행 조건 없이 필요티면 그냥 빼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취지로 해서 중개사시험에서 최근에도 나오고 옛날에 나왔습니다. 다음 B번. 승강기 타, 계단 타, 장식 타 받음직 안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웨딩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장식탁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깃발 날리고 웨딩홀 같은데. 근데 이 부분이 이거 뭐다? 받음직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근데 특별히 시험지에 잘 나온 것이 거기 다락입니다. 다락도 받음직 안 잡는다. 다락도 안 잡아요. 다락도 안 잡습니다. 다만 몇 미터 이하야 되냐? 다락은 다락 다와야 되기 때문에 층 높이가 1.5m 이하일 때 안 잡습니다. 봐준다는 뜻입니다. 다락을. 근데 경사진 지붕이 있을 때는 1.8m까지 봐줍니다. 그러니까 다락이 어디 있냐면 이렇게 이 경사지붕 밑에 이 부분에 다락이 들어있다. 그랬더니 요거 얼마다? 요건 1.8m까지 봐준다. 그 뜻입니다. 어쨌든 다락은 빼줘요. 빼주니까 좋죠. 안 들어가니까. 면적이 안 들어가니까.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줄 쳐놓은 거. 줄 쳐놓은 건 뭐냐면은 요번에 새로 들어간데 줄 쳐놓은 거. 요번에 새로 들어간데 뭐냐면은 요즘은 그 건물 안에 에어컨 실외 환기기, 팬, 에어컨 실외 환기기를 갖다가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 건물 짓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 냉방 설비, 에어컨 그 돌아가는 거, 그거 선풍기 같은 거 실외 환기기를 안에다가 설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그 부분은 봐줘요. 다만 그 몇 제곱미터까지 그걸 봐준다? 1제곱미터 이하까지 그거는 그냥 받음직 안 잡습니다. 그건 필수한 시설이니까 안 잡습니다. 그건 봐줍니다. 1제곱미터 이하까지. 예. 공동택도 요즘 그렇게 짓도록 되어 있고 일반 건축물도 이렇게 짓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제곱미터 이하까지는 봐준다. 보통 우리가 옛날 건물 어떻게 하죠? 에어컨 실외환기 밖으로 달아내잖아요. 근데 이건 그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다 설치할 때 이 부분을 빼준다. 1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동그라미 10번입니다. 공동택의 지상층에 설치하는 기계실, 전기실, 어린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평형 다 시험지에 나왔습니다. 다 나와서 이런 것들은 받음직에 안 들어간다. 이어서 연면적. 연면적은 각층 받음직 다 합친 것이다. 연면적에 지하층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연면적에 지하층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여기 이렇게 됐으면 건물이 이렇게 돼 있다. 받음직 다 합친 거다. 요거 합치고, 이거 합칩니까? 안 합니까? 요것도 합칩니다. 다 합칩니다. 연면적은 받음직 다 합칩니다. 지하층도 합칩니다. 그런데 밑에 예외. 용적률 계산할 때 뺀다. 용적률 계산을 빼는 게 있습니다. 자, 용적률 공식. 용적률 계산할 때 뺀다. 용적률 공식. 용적률 공식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곱하기 100 해가지고 보통 퍼센트가 되겠죠. 여기 연면적은 뺍니다. 네 가지 뺍니다. 네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하층 뺍니다. 일단 지하층 빼죠. 이건 배웠죠. 두 번째 뭐도 뺐냐? 지상층 주차장인데 지상층 주차장으로 쓰는 면적도 빼줍니다. 지상층에 주차장 쓴다. 이것도 빼줍니다. 전용 그 주차 건물이 말고 부속 주차장일 때. 백화점 같은 거 부속 주차장 있죠? 이거 빼줍니다. 면적 빼주게 되고 용적률을 빼줍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갑시다.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에 있어서 피난 안전구역. 이것도 빼줍니다. 초고층 건축물 30개 층마다 하나 피난 안전구역. 준초고층 건축물 층수의 2분의 1의 상하 5개 층 이내 피난 안전구역. 이거 있잖아요. 이거 빼줍니다. 피난 안전구역은 통째 한 층을 비우는 거예요. 이거 빼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아까 했던 거. 해리포터 할 때 경사지붕일 때 거기는 헬리콥터 못 앉으니까 대피공간 한다고 그랬죠? 이건 용적률 계산할 때 염려 뺀다고 그랬잖아요. 빼줍니다. 이 네 가지를 빼줍니다. 지하층만 아니라 세 가지 더 빼준다. 다음 괄호 2번.
높이 충수 방법. 산림 방법. 높이. 기억.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로 한다. 당연하고. 니은 예외. 이건 이따 하고. 처마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 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지를 지하는 벽, 깔돌이, 기둥 상단까지가 처마 높이고. 반자 높이. 반자 높이와 층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자 높이, 층고. 반자 높이, 층고. 이게 이제 건물이면 이거 옆으로 봤을 때 이게 콘크리트 쳤겠죠? 콘크리트 쳤겠죠? 이때 반자 높이는 이 바닥으로부터 어디까지냐? 이 반자까지. 이 반자까지. 이게 바로 반자 높이다. 반자 높이입니다. 이게 반자까지. 그러면 이 반자하고 이 콘크리트하고 좀 비었죠? 여긴 비었죠? 여기 통통 소리가 나겠죠? 이게 반자 높이고. 다음은 높이가 다를 때는 어떡하냐? 여기하고 높이가 다르면 어떡하냐? 거기 가중 평균 나옵니다. 반자 높이에 있어서 높이가 다르면 각 부분 반자 면적에 따라서 가중 평균 높이로 한다. 이렇게. 다음 층고, 층높이. 층높이가 더 잘 나옵니다. 층높이는 방의 바닥구조의 윗면, 방의 바닥구조의 윗면부터 위층 바닥구조의 윗면입니다. 윗면에서 윗면, 이게 층고입니다. 층높이입니다. 방의 바닥구조의 윗면부터 위층 바닥구조의 아랫면이 아니라 윗면입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의 바닥구조의 윗면부터 위층 바닥구조의 윗면까지다. 다만 이것도 높이가 다르면 어떡하냐? 이것도 높이가 다르면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 높이 한다. 면적에 따른 가중평균 높이를 한다. 높이가 다를 때는 반자 높이도 가중평균 높이고. 다음 층수. 일단 가장 잘 나오는 거 지하층 안 들어간다. 지하층 안 들어간다 배웠어요. 지하층은 층수에 안 들어갑니다. 또 층의 구분이 불명할 때는 4계층마다 1계층으로 봅니다. 4m마다 한 층으로 봅니다. 그리고 층수를 달리할 때 이쪽에서 보면 6층이고 저쪽에서 보면 8층이다.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많은 층수 8층으로 합니다. 이것도 시험 좀 나왔어요. 평균 내는 게 아닙니다. 가장 많은 층수 이것도 나왔고 나머지 이하 승강기탑, 계단탑 8분의 1, 6분의 1 이거하고 아까 동그라미 1번의 니은 8분의 1, 6분의 1 이건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의 니은 높이 봅니다. 동그라미 1번의 니은 하고 그 다음에 뭐를 또 연결해서 동그라미 5번의 뒷문장 자, 요거는 뭐죠? 높이죠. 요거는 층수죠. 설명 들어갑니다. 자, 이겁니다. 높이부터 합시다. 여기가 20m다. 여기가 15m다. 이럴 때 이 높이가 35m 이상이냐, 35m냐 그런 뜻입니다. 아니다. 왜? 이 부분이 너무 조금 차지했다. 얼마나 차지했는데 거기 건축 면적에 얼마를 차지했길래 8분의 1 또는 예조로 공동택은 6분의 1을 이하를 차지했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차지하는 부분이 조금 차지 올라갔는데 보통은 건축 면적의 8분의 1 사업계획 승인하던 공동택의 세대별 면적이 85 정도 할 때는 6분의 1을 차지했다. 그때는 어떻게 높이를 계산하냐? 12m 넘는 거 계산한다. 12m 넘는 것만. 그러면 15에서 12에 여기 3m. 요거 3m 하고 요거 20m. 그래서 이거는 23m다. 그 뜻입니다. 이 부분은 15m 있죠? 근데 여기 12m 넘는 것만 칩니다. 3m만 치고 나머지는 다 쳐야 되죠. 20m 쳐야 되죠. 23m. 이렇게 계산한다. 이게 조금 차지해서 올라갔을 때. 계단탑 같은 거 올라갔을 때. 자, 근데 뒷문장, 5번의 뒷문장은 층수입니다. 층수 같은 위치입니다. 요게 20층이다. 요게 15층이다. 요것도 역시 얼마 차지했느냐? 요 차지한 부분이 조금 차지했어요. 얼마 차지했을까?
이렇게 차지했다. 8분의 2분의 1이다. 요거 차지한 부분이. 그러면 이거 층수 어떻게 계산하냐? 요때는 아예 치지 않습니다. 그냥 요거만 친다. 20층이라고 합니다. 20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높이, 층수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렵게 나올 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충 이론 강의 2021년 7월 20일자를 끝내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풀다가 우리 구간을 마감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몇 쪽을 풀어야 될까요, 이제? 자, 문제는 이제는 몇 쪽 푸느냐 하니까 55쪽, 페이지 55쪽. 페이지 55쪽. 그 다음에 문제 43번. 문제 43번 풀면 되겠네요. 자, 문제 페이지 55쪽 문제 43번. 이론은 다 끝냈으니까 21의 문제네. 2년 전쯤에 2년 전에 나온 거. 2년 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2년 전에. 43번. 건축법상 건축물의 구조, 재료 등이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방자치단체장은 구조 안전 확인 대상물에 대해서 대손을 하는 경우 내진 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맞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거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용도, 규모, 설계, 구조의 중요도에 따라서 내진 등급 설정한다. 내진 등급 설정해야 되고, 세 번째, 불연재료란 불에 타지 않은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 운영을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다. 맞고요. 네 번째가 틀렸어요. 이게 뭐냐? 아파트로서 몇 층 이상인 것일 때 3층 이상이 아니라 4층 이상입니다. 주택법은 3층 이상 그런데 발코니 나올 때 주택법은 발코니 나올 때 3층 이상 그런데 건축법은 4층 이상입니다. 4층 이상 아파트로서 발코니 설치할 때 이때 피난 안전구역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된다라고 나오죠. 자, 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피난 안전구역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피난 안전구역은 한층 몽땅 도로에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대피공간 설치하는 대피공간. 이거 4번은 두 개나 틀렸습니다. 피난 안전은 통째 비기는 건데 그건 아니고 대피공간을 갖다가 하나 이상 설치합니다. 대피공간. 그래놓고 이제 설명드리면 됩니다. 이겁니다. 일단 아파트가 여기 건축법 몇 층 이상이라고요? 4층 이상입니다. 주택법은 3층 이상인데 발코니 할 때 여기는 4층 이상일 때 4층 이상일 때 여기 만약에 공동주택 아파트가 있습니다. 4층 이상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4층 이상이니까 여기가 501호다. 502호다. 이럴 때 발코니가 있어요. 이렇게 발코니를 했잖아요. 이때 지었을 때 이때 이 혼자서 쓸 때는 혼자서 여기 대표공간 만들 때는 혼자서 만드는 2제곱미터 이상입니다. 혼자서 만들 때는 2제곱미터 이상을 해야 되고 혼자서 쓸 때는 2제곱미터 이상입니다. 2제곱미터 이상. 대표공간이 2제곱미터. 각 세대 할 때는 2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 이 대표공간 이름이. 근데 공동으로 쓸 때, 양쪽 같이 쓸 때는 3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 3제곱미터 이상. 여기하고 여기 같이 쓴다. 같이 쓰면은 500일 같이 쓰면 이게 대표공간이 3제곱미터 이상 돼야 돼요. 그런 조건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아파트로서 몇 층 이상? 3층 이상이 아니라 4층 이상일 때, 4층 이상일 때. 두 번째, 2개 이상의 직통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이때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이때는 2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갖춰야 돼요. 공동으로 할 때는 몇 세대 이상?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때는 2제곱미터 이상 해가지고 뭘 갖춘다고요? 피난 안전구역이 아니라 대피 공간을 갖춘다. 대피 공간을 갖춘 겁니다. 피난 안전구역은
통째로 한층 비는 건데 그건 아닙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그 4번은 두 가지가 틀렸다. 3층 이상이 아니라 4층 이상이고 피난 안전구역이 아니라 대피 공간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이건 맨날 강조했던 거예요.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풀 수 있었고 5번 구조 안전 확인 대상물이 아니거나 내진 능력 선정이 곤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을 정할 때는 내진 능력을 공개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딴 것이 좀 애매한다 하더라도 4번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4번은 확실하게. 자, 44번 가봅시다. 44번. 작년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는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23회 문제. 건축법률상 건축설비 원칙을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공동택에는 방송 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방송 공동 순서를 설치해야 된다. 맞고 2번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 방화, 위생, 에너지, 정보통신, 함정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다. 아주 좋은 얘기 맞고 세 번째 건축물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설치에 관한 기술은 기술적 수준은 국토기 때문에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해서 산업통상자본협의회 선정한다. 맞고 네 번째 요건 맨날 강조했거든요. 요거 그림까지 그려서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에도 전기를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 설비를 갖다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첫째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그랬죠? 요건 맨날 얘기했습니다.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요건 아주 중요한 거라서 맨날 강조했던 거예요. 강조했던 게 나옵니다. 즉 이런 겁니다. 이걸 제가 강조할 때 뭐를 주의하라고 하냐면 이걸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거기 500 이상이라고 400, 500 나오는데 400이든 500이든 거기는 대지가 400, 500 이게 겁니다. 대지가 아닙니다. 건물 연면적이 이게 500 이상일 때 이게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 뜻입니다. 잘못하면 대지로 오인하면 안 됩니다.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때 이제 배전시설을 해야 되는데 배전시설을 하는데 이때 이 건물에다 배전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에 들어있는 대지에다가 이 건물에 있는 대지에다가 이 건물에 있는 대지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배전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해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전기시설부터 이렇게 송전탑 같은 이렇게 전기가 오겠죠.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여기 있다는 뜻입니다.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닙니다. 건물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데 그 건물이 들어있는 땅에다가 잘 읽어보면 그래 땅에다가 배전시설을 하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연면적은 400 미만은 안 되죠. 500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 강조했던 것이 나온 겁니다. 이건 맨날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45번 건축법상 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이건 맨날 강조했던 건데 자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로 된 2층의 공동택은 보행거리 40m 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원래 일반 건축물은 말이죠. 내화 구조로 됐다. 주요 구조부가 튼튼하잖아요. 그러면 50m 이하까지 됩니다. 50m 이하까지 해도 돼요. 50m 이하. 근데 왜 40m 이하가 나오고 맞았느냐? 그런데 공동택은 달라요. 공동택은 16층 이상 공동택은 50m가 아니라 40m 이하로 줄여요. 근데 그거 뭐냐 거기 20층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16층 이상을 알고 있냐를 물어본 거예요. 20층이 왜 나왔다? 16층 이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통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또는 불연조로 됐다. 그때는 50m 이하입니다. 봐주는데 16층 이상 공동택은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40m 이하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층은 16층 이상이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원래는 16층 이상. 근데 20층이니까 16층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맞고. 근데 보통 건물은 몇 미터 이하가 되냐? 30m 이하입니다.
보통 건축물은 3층 이하고 이 건물처럼 튼튼하면 50m 이하인데 16층 이상 공동택은 어떻게 된다? 40m 이하다. 그 뜻입니다. 두 번째, 층당 4세대를 초과하는 공동택은 해당 층 거실의 받음재가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된다.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공동택에서 받음재가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2개소 이상 설치하는데 이때 4세대 이하일 땐 필요 없어요. 층당 원래 법원문은 층당 4세대 이하일 때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초과하니까 해야 돼요. 그런 뜻입니다. 원래 법원문은 층당 4세대 이하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초과하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초과하니까 하여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북도식 16층 공동체의 경우 피난층 통하는 지통계단은 피난 계단으로 설치해야 된다 그러는데 원칙적으로 공동택은 16층 이상 맞습니다. 공동택은 16층 이상 맞아요. 그러니까 16층 맞아요. 그런데 갑복도식은 뺀다 되어 있어요. 미안하지만 갑복도식 공동택은 16층 이상이라도 안 돼 라고 되어 있어요. 중복도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이건 맨날 강조한 거예요. 아파트 같은 거는 16층 이상일 때 이때 직통계단은 거기 특별 피난계단입니다. 그것도 피난계단이 특별 피난계단. 뒷부분도 좀 틀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특별 피난계단을 특별 피난계단을 하게 되는데 특별 피난계단인데 그런데 갑복도식은 뺀다. 갑복도식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예 틀린 겁니다. 그래서 갑복도식에서 원초도 틀렸고 그 다음 뒷부분도 틀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피난계단이 아니라 특별 피난계단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답은 3번이고 4번은 많이 한 거죠. 준초고층 건축물 때 피난안전구역 이거 한층 왕창 비어버리죠. 이때는 2분의 1에서 상하 5개층이죠. 2분의 1 상하 5개층. 근데 5번에 초고층 건축물은 30개층마다 하나씩 하나 이상씩 피난안전구역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은 준초고층은 2분의 1층에 상하 5개층 이내 한 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 해야 될 것이고 5번에 초고층은 30개층마다 한 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 해야 되고 피난안전구역은 어떻게 한다고요? 통째로 빈다고 했어요. 한 층은 통째 비는 겁니다. 다만 거기 전기실, 기계실은 들어갈 수 있어요. 나머지 거실 같은 거 안 들어갑니다. 통째로 비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므로 3번이 틀렸다. 16층 이상 공동택은 특별 피난계단 대상으로서 되지만 갑복도식은 빠진다. 그러면 틀렸다. 특별히 뒷부분에 피난계단도 아니라 특별 피난계단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3번이 틀렸고 45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쉬었다가 아니라 이제 10강에서는 문제 46번부터 끝까지 문제를 풀면 되겠죠.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10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